주말 동안의 짧은 업데이트 및 브리핑을 준비해본 크립토 마토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오늘 전화통화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업데이트된 바가 없지만은 그러는 사이에 미국의 펜타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과 보안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병력을 빼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내셔널가드 파병 병력 역시 다른 곳으로 진출을 시키기 위해서 이동을 대기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병력이 빠진다? 이거 아무리 봐도 전쟁하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죠? 한편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맘먹었다라면서 계속해서 언론전을 펼쳐나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무슨 개소리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서방 국가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러시아와 크렘린궁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공격 계획을 계속해서 부인해 왔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공급과 군사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러시아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최근 기사를 보시면은 전쟁 안 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미국 및 유럽권에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전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전쟁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씨 착한 비탈릭 부테린 씨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로 본인의 트위터에 남기기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라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인도에 상처분을 남길 뿐이다. 상황이 평화적인 길로 돌아갈지 전쟁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선택권이 없고 크렘린궁과 푸틴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제발 전쟁을 하지 말아주세요 푸틴 삼촌이라고 하면서 어여쁘게 메시지를 전달했었다라고 합니다. 비탈릭 부테린의 바람대로 전쟁보다는 평화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소식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주에 이어서 미주리주에 이어서 아이다호주로 비트코인의 뜨거운 열기가 번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보에 따르면 미국의 아이다호주가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등을 개인 재산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최근에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주지사 선거가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주지사 후보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옹호적인 발언을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언급됐었던 아이다호주의 주지사 후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내가 주지사가 되면은 아이다호를 비트코인의 안전지대로 만들겠다. 즉 아이다호를 비트코인 친화적이고 비트코인을 위한 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부디 이러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가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와 동시에 최근에 휴먼 라이츠 재단의 최고 전략 담당자는 비트코인을 두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사람들은 점점 은행이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즉 은행 서비스가 마비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통해서라는 것이겠죠. 더 넓게 보자면은 암호화폐가 전부 다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은행 시스템 밖에서도 사람들이 가진 자본 활용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데이터 및 분석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거래소 내 비트코인 공급량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뺐다라는 것이죠. 거래소에서 빼내가가지고 지금 현재 거래소들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10.8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더욱더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대규모 매도의 위험은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하방 압력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또 다른 온체인 데이터 제공업체 이코노메트릭스는 이야기하기를 고래들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처묵처묵하고 있다.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국제 정세 상황, 거시경제들을 봤을 때 등을 봤을 때 계속해서 공포를 조성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정말 공포를 조성하면서 개미들로 하여금 투자를 못하게 만들면서 기관들이 이 틈을 타가지고 얌얌쩝쩝 처먹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몇몇 분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온체인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어. 온체인 데이터 믿었다가 대인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온체인 데이터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배신하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만간에 미국에서 금리가 오를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더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금리를 올리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채굴자들은 그동안에 쭉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3개월 만에 채굴자 비트코인 보유량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매각 추세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것이 채굴자들이 팔아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인데 좀 떨어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지 확인하는 단계에 불과했어 라는 분석입니다. 지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 자, 그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뚫었어. 그러면 뭐 언제나 그렇다시피 지지 확인 한번 하지 않겠어? 지지 확인했으니까 상승 가는 거야. 이 하락 추세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라면 그래도 괜찮다.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석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차트를 뒤집어 놨더니 저 좀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헤드앤숄더가 나올 것 같아.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가격이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상승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아 라고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이 분석가들의 이름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소개하는 것을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긍정적인 분석들이 있지만은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꽥꽥 오리 선생의 비트코인 분석.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38,000달러에서 40,000달러 사이가 단기 바닥이 될 수도 있겠는데 말이지. 지금 국제 정세 때문에 트레이딩 계획을 짜도 망가지는 수가 있겠다.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일단 돈 집어넣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나왔었던 분석가들의 분석 및 꾀꾀 오리 선생은 38,000달러에서 40,000달러 정도를 일단 단기 바닥으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다른 분석가들은 지금부터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락 추세 안으로 다시 비트코인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지선에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자,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조금씩 사라질 기미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주봉 마감을 어디서 해줄 것인가? 지금 아직까지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50 주봉 EMA 위에서 마감하기를 바랬었던 렉트캐피탈 분석가의 분석.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위까지 올라가야만 이 자리가 바닥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자, 과연 비트코인은 기적적으로다가 오늘 내일 큰 펌핑과 더불어 가지고 이 위에서 마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거절당한 채로 다가오는 수일 내에 다시 한번 흘러내리게 될 것인가?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한동안에 언급이 되지 않았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추세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비해가지고 알트코인들의 힘이 약해질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몇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가능하죠. 비트코인이 흡성대법을 펼치면서 알트코인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다거나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알트코인은 더욱더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컵앤핸들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지금부터 무조건 상승하라는 법은 없지만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쥐를 유망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한두 분석가가 아니라 여러 분석가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최근에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한 데 이어가지고 앞으로 메타버스 및 AI 분야에 대형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삼성이나 LG가 뛰어드는가 하면은 최근에는 국내 연예 기획사인 YG 엔터테인먼트가 바이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면서 지적 재산권들을 활용한 NFT, 메타버스, 게임 사업 협업 등을 진행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불고 있는 메타버스 열풍.
마지막으로는 재수는 없지만은 알아둘 수밖에 없는 SEC 관련된 소식입니다. 게리 겐슬러가 다시 한번 암호화폐 업계에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수의 토큰이 증권의 성격을 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거래소가 예를 들어 75개, 100개, 5000개의 코인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이 중 다수가 증권일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입니까? 소송을 그냥 다 남발해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가증스럽게도 SEC는 투자자 보호를 추구하기 위해서 힘을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간사한 뱀의 혀를 가진 녀석이죠. 그러면서 SEC가 하고 있는 짓은 블록파이에 1억 달러 정도의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블록파이가 제공하고 있는 이자 계좌가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겨놔도 이자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면은 이자를 준단 말이죠. 이자를 주는 과정 속에서 블록파이는 개인 투자자들 및 시민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게 되고 은행들에게는 경쟁 상대가 되죠. 자, 그런데 SEC는 무슨 짓을 합니까?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시민들을 돕고 있는 블록파이에게 거대한 벌금을 때려버립니다. 진짜 야비한 녀석들이 아닌가?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벌금을 뜯어내려고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부디 미국 정치권과 정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암호화폐 업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재생시켜주면서 스트레칭, 고고싱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